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의 모든 변화를 위한 첫 30일이라는 책입니다. 아리안드 봉부아쟁 지음, 김세미 옮김, 랜덤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자가 새 일터로 자리를 옮겨 적응하느라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면 늘 그렇듯이 일기장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적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 당시 한 달 동안 쓴 일기를 우연히 펼쳐보았는데요. 그곳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충분한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더 지나야 내가 진짜 이곳 소속이라는 기분이 들까? 언제쯤 진짜 일다운 일을 받을 수 있을까? 등 일기장에는 의심과 두려움과 조급함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옮겼던 모든 직장에서도 첫 몇 주 동안은 늘 비슷한 생각을 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자신의 행동과 생각 패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갖가지 종류의 변화들일지라도 대부분 불안정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서서히 용이하게 자리 잡아 간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요. 새 직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첫 30일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첫 30일이라는 시간은 자기 스스로를 단련시키기에 매우 요긴하고 값진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활용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긴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언가를 추진하기에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첫 30일은 변화 과정이 가장 치열하고 진지하게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첫 30일이라는 시간은 자기 스스로를 단련시키기에 매우 요긴하고 값진 시간인데요. 삶의 모든 변화를 위한 첫 30일 동안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1. 변화를 헤쳐나가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삶에 대해 새로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진행하는 자신의 방식에 이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서 첫 30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변화를 위한 청사진인데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변화에 성공적으로 반응하려면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창조해야 합니다. 잠시 짬을 내어서 변화 선언을 복사하거나 외워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변화 선언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변화는 좋은 것이다. 변화는 삶의 일부이며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변화는 내가 성장할 기회다. 변화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기회들과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져온다. 변화 덕분에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이해할 수 있다. 변화는 내 성격의 다른 측면을 드러낸다. 변화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과 정체성에 통합시키기를 원한다. 변화는 언제나 내 편이다. 변화는 나를 돕고 교훈을 가르쳐주며 삶의 수수께끼들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셋째, 새로운 믿음을 발전시키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를 다시 훈련하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을 대표할 새로운 믿음 3가지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곧 그 믿음은 더 친숙해질 것이고 결국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될 것입니다. 몇 주 안에 이 변화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믿음을 만들어도 좋은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는다. 나는 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보호를 받고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건 역시 지나간다. 마지막에는 다 잘 된다. 나는 이걸 해치울 것이다. 삶은 내 편이다. 나는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바뀔 수 있다. 원칙 2.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변화가 매 순간 자기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변화에는 그에 수반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변화가 어렵다는 걸 깨닫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 뭔가 긍정적인 일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변화를 위한 첫 30일 동안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첫 30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변화의 선물이 있으며 삶이 우리의 편이라는 걸 믿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자문하는 것입니다. 가령 스스로의 힘을 깨닫는다. 어려움을 다룰 수 있다. 삶을 더 깊이 음미하게 된다. 독립심이 고취된다. 상황을 받아들일 능력이 생긴다.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관계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다. 인정이 많아진다. 사람들을 더 많이 믿는다. 새로운 관심사를 개발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은 나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한참 변화하는 와중에는 일시적으로 불확실한 중간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모퉁이를 돌면 기다리고 있을 수수께끼에 마음을 열고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신호들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선택이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어려운 것이 될지 또는 쉬운 것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빈약함과 반대되는 의미로 풍요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희망과 낙천주의를 믿는 쪽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첫 30일 동안 삶과 우리 자신의 진가를 확인하면 변화를 헤쳐나가는 여정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원칙 3. 변화를 체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단단하고 강하며 어떤 일이든 이겨낼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직관력이 있습니다. 훨씬 회복력이 강하고 훨씬 강력합니다. 일단 이 사실을 진실로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변화라도 우리 생각에 가장 힘들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변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부채를 청산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일은 변화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변화를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에는 어디에 있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 때 변화 근육은 더욱 빠르게 활성화합니다. 첫 30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중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강인하고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고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기지가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변화 근육, 즉 변화를 이길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잊지 않는다면 약한 기분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변화 근육은 우리가 겪어온 모든 변화와 우리가 배운 모든 교훈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번 것도 잘 지나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변화는 미래에 닥칠 모든 종류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칙 4. 변화를 견디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난관에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운을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시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변화를 더 어렵게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들은 우리가 변화를 더 간단하고 빠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지나도록 도와줍니다. 첫 30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변화 악마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 의심, 초조함, 비난,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이 그것인데요. 변화 GPS의 일부인 이것들은 우리를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해도 이것들이 거기 있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악마가 이 변화를 더 어렵게 하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악마가 나타날 때 스스로에게 더욱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변화 악마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긍정적인 감정과 느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마 각각의 해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악마 해독제는요, 신뢰입니다. 의심이라는 악마 해독제는요, 항복입니다. 초조함이라는 악마 해독제는요, 인내입니다. 비난이라는 악마 해독제는 솔직함이고요. 죄책감이라는 악마 해독제는 용서입니다. 수치심이라는 악마 해독제는 존중입니다. 원칙 5. 변화를 흡수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변화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고통과 어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을 압니다.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흘려버려야 합니다. 첫 30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요. 변화에 대한 저항은 대단히 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둘째, 변화를 받아들이면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의 보트를 강의 흐름에 맞추고 놀아주고 열린 마음으로 마침내 찾아올 급류와 평온의 여정을 대해야 합니다. 셋째, 삶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기분도 빨리 나아집니다. 원칙 6. 변화를 자기 능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힘을 주는 질문과 말을 사용하고 더 좋은 생각을 하며 자기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능합니다. 발목을 잡는 지점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약간이나마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접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힘이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에서 생길 수 있는 멋진 일은 어떤 것일까? 이 변화로 나는 나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 아니면 권한을 떨어뜨릴 것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항복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내 삶을 보류하도록 할 것인가? 이 변화가 나를 무엇인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왔는가? 나는 여기서 유머를 발견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바뀌지 않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만 할까? 지금 나는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가? 오늘은 어떤 멋진 일이 생겼는가? 내가 이미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나 자신에게 상을 주고 여태까지의 진보를 축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써서 주머니나 지갑에 넣고 다니며 매일 대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거나 언제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꺼내 들어도 괜찮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변화에서 축복과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새로이 삶에 접근하는 방식이 됩니다. 첫 30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과 주로 사용하는 단어와 자주 하는 이야기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변화를 겪는 동안 우리를 해방시키거나 가둘 수 있습니다. 둘째, 변화를 겪는 동안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데요. 항상 좋은 쪽을 골라야 합니다. 언제나 더 나은 생각에 손을 뻗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변화에는 상실이 수반됩니다. 그 상실을 따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은 때로 도움이 되고 우리를 마침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원칙 7. 변화를 내면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 주위의 모든 것이 변화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고요하고 중심이 잡혀 있고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는 자신의 일부를 말합니다. 연결하고 다시 연결하고 계속 연결된 채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더 큰 힘과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평범한 종교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속하든 매일 내면으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느낌을 관찰함으로써 더 넓은 에너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 알라, 붓다, 예수, 크리슈나, 라마 또는 자연 등 무엇으로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에너지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조용하게 산책할 수도 있고요. 고요하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움되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몇 분의 시간만 내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내면과 접속하게 되면 내면의 안정감과 방향감 그리고 부드러운 제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30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를 돕고 인도할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 더 높은 자아와 다시 연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의 여행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찾고 있는 해답과 충고는 대부분 이미 자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직관이 자신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영적인 측면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기도, 명상, 침묵, 자연, 교회 등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원칙 8. 변화를 생활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변화를 지지해 줄 환경을 스스로 만듭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 올바른 신념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자기 주변을 채울 줄 압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이 늘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첫 30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첫째,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기 주변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팀을 꾸리면 변화를 더 쉽고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바꿔보는 것인데요. 밝은 전망을 제시하고 변화를 잘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상징이나 물건을 적어도 하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 9. 변화를 헤쳐나가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을 취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행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떤 행동은 아주 크고 분명한 반면에 또 어떤 행동은 매우 작고 부적절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행동이라면 어떤 행동도 좋은 것입니다. 첫 30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변화를 헤쳐가기 위한 토대의 일부입니다. 처음부터 압도당하지 않도록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변화의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충분히 운동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변화를 이루는 좋은 도구입니다. 자신이 왜 변화하려 하는지 분명히 하고 그것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삶이 스스로 마법을 발휘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는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삶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한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9가지 변화 원칙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것이 내게 새로운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 30일의 사고방식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나에게는 변화에 대한, 삶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 2. 나는 변화가 언제나 내 삶에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을 안다. 3. 나는 내가 빨리 회복되고 강하고 그 어떤 것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4.
나는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며 나는 더 긍정적인 감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5. 나는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선택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고통과 어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을 안다. 6. 나는 기운을 북돋는 질문과 단어로 말하고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이든 억제하지 않고 그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7. 나는 내가 더 큰 것, 내 영혼, 내 정신, 내 더 높은 자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8. 나는 변화에 도움이 되고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변화를 지지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 9. 나는 행동한다.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잘 돌본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변화든지 처음 며칠과 처음 몇 주가 가장 힘들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절한 질문들, 실천 가능한 계획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지인들이 있다면 그 어떤 변화도 그렇게 막막하거나 무시무시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